자, 이 시간은 이제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도시개발법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안 들려요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을 20분 하든 30분 하든 딱 하고 끊으랍니다. 끊고 쉬는 시간 준 다음에 도시정비법을 다시 20분 하든 30분 하든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루에 몇 시간 안 되는 곳에 이 법 전체 줄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국토계획법 하면서 집중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머리가 좀 안 좋아집니다. 조상탓을 할 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20분에서 도시개발법 끝내고 잠깐 5분 10분 쉬었다가 다시 도시정비법 하고, 그리고 또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건축주택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지금 체계도 특강하는 거예요. 체계도 특강. 자, 도시개발법 체계도인데요. 도시개발법은 모르면 지정권자를 찍습니다.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여기까지를 지정권자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지정권자를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자, 환지 방식 기억나요? 환지 방식을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속 시끄러워. 속 시끄러워서요, 이 환직의 인가권자는 채말단, 속 시끄러워서 채말단, 이거 빨리 끊어주셔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특별자치, 도의사까지 이렇게 환직의 인가권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 거꾸로 읽어요. 도시를 개발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요. 도시 거꾸로 시도의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큰 줄거리가 요 세 가지입니다. 지정권자,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환직의 인가권자, 속 시끄러워, 채말단, 특자도, 시장, 군수, 구청장. 도시개발 채권, 시, 도지사. 말고도 이제 문장이 좀 더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우리가 자,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은 여기까지니까 알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절차를 한번 봐볼게요. 절차는 제일 먼저 자 이렇게 A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농림지역이었습니다. 이 농림지역의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 고시가 되면은 농림지역의 땅이 지금 뭐가 됐어요?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지정 고시가 되면 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신도시가 되는 거. 하여 이 땅을 도시 지역으로 간주를 해주고요. 의제를 합니다. 그리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시골 땅이 도시가 됐으니 난리 나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어버립니다. 자, 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니까 이 동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얼음. 이 동네가 얼음이 되는 거예요. 얼음. 일체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는 과정에서 사업하는 과정까지 절차를 보면 이 절차는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십시오라고 제안하니까 요청하는, 자, 도시개발사업 제안 할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개발계획 청사진을 그립니다. 청사진을 그립니다. 하거라 그럽니다. 하거라.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디서요?
야, 3기 신도시 과천에서 교산에서 하남 교산지구 계양구 테크노밸리 자 우리 왕숙지구 이런 자 대장지구나 부천에 그 다음에 고양시의 창릉지구 하면서 어디라고 정해주죠? 그러니까 누가 해요? 야 조합이 일반적으로 하지. 조합이 못하면 다른 시행자 정해서 하면 되지. 어떻게 해요? 야 도면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들어오고 기간 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수용해서 환지로 혼용으로 이러고 공급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할까요? 그러니까 해라. 어디서요? 누가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공급. 이 절차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 편하게 해줄게요. 우리 국토교통부 업무지침서에 도시개발법 절차도가 사업 절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작성하고 그러니까 공사 개요 잡고 삽질계획 실시계획 작성하고 개발계획에 실시계획 작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서 공급하면 돼. 이게 국토교통부 업무지침서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절차입니다. 개발계획 나오고 삽질계획 나오고 사업하고 공급하면 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 해서 공급 끝. 왜 이렇게 복잡하냐?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를 해 주시라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건 제일 먼저 제안을 하는데 요 제안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요것 좀 잠깐 공부할게요. 시행자가 나오는데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시행자가 있고요. 공적 주체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어요. 공공부문 시행자와 민간 시행자인데 공공시행자는 뭐 뻔하겠죠? 국가가 있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고 자 각종 공사들 공공기관이 있는 거고 정부 출연기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SH공사 있잖아요. 이런 공적 주체들이 시행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뒤에 놈자자가 붙는 대표적인 게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조합이 있네요. 도시개발 조합, 토지 소유자들이 만든 거죠. 자, 도시개발 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있어요. 법인, 지방이전 법인, 공동출자 법인,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조합이고 법인이고 회사고 전부 같은 단어입니다. 조합, 법인, 회사가 다 같은 단어예요. 조합이고 법인이고 회사 이게 다 민간입니다. 조합이 회사고 법인이에요. 예, 놈자자고. 이렇게 공공과 민간을 나눈 이유는 누구를 규제하기 위해서 민간들을 각종 규제, 보증을 세워라, 동의받아와라 이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을 나눴다. 특별 취급 규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지금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안 들어오면 제안만자가 요청하고 요청하면 이에 대해서 먼저 선
개발 계획이 나오고 후 개발 구역이 나오는 거죠. 선 계획 후 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먼저 제한을 합니다. 그때 제한에서 논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공법에서 제한 그러면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죠. 민간 시행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용산 기지할 때 기반설만 5분의 4 기억나세요? 이렇게 정리했던 이야기고, 이때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국가나 지자체나 얘들은 제한을 안 합니다. 제한을 누구한테 하냐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똘만이 제일 밑에 한테 제한할 일이 아니다. 제한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요, 제한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 제한에서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한할 수 있다. 대도시장은 제외로 되어 있죠. 시장, 군수청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발구역 지정입시오라고. 자, 이때 왜 조합은 안 되냐? 지금 이 과정이죠. 요거 지정해 주라고 제안하는 거죠. 요거 해 주라고. 그 2단계는 조합이 없죠. 조합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합이 없다는 게 출제 포인트. 그래서 독립한 문제가 다음 중 제한할 수 없는 자는 답, 도시개발, 조합.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한이 들어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여기를 개발구역 지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하는 단계까지 오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개발 계획이 나오고, 자, 개발 계획은 요 신도시를 이렇게 꾸미겠습니다 라고 청사진을 그린 거죠. 어떻게 개발하겠다. 조감도 개발계획 도면 봤던 거 기억나요? 인천에 했던 거. 자, 여기다 대학 만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만들고 로데오 거리 만들고 상가 만들고 공원 만들고 주변에 싹 주택가가 들어섰고, 이런 식으로 개발의 개요, 공사의 개요, 청사진을 그려놨습니다. 자, 개발계획 수립 누가 하냐 그러니까요, 지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해서 모르면 누구 찍으라고요? 지정권자. 개발구역 지정도 누가 하죠? 지정권자. 이제 개발구역은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개발구역 그러니까 우리 뭐라 했죠? 얼음. 여기서 얼음.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잖아요. 개발구역이 들어오니까. 자, 여기에 뭐가 있더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자,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면서 얼음이니까 여기까지 지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얼었으니까 규제가 되니까 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요 전에 투기하면 되죠. 그런데 개발계획에서 개발구역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보통 2년여 걸려요. 여기 개발 계획을 짜서 개발구역 확정 짓는데 기간이 보통 한 2년 걸리면은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났나요? 예? 자, 요 2년 동안은 규제가 없잖아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나니까 가만히 있어요. 어서 가요. 성은 복이요, 이름은 부인 있죠? 이분들이 막 뛰어가요. 투기하러. 그러면 구역이 여기에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투기를 차단 못 하잖아요. 요 계획 2년 동안 짜는 관에서 조사 측량하면서 소문이 다 나버리니까 투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니까 어떤 똑똑한 놈이 카카 뭘 고민하십니까? 이러면 되지요. 선 도시개발구역 후 개발계획, 선구역 후 계획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얼려버리고 차분히 2년 동안 개발계획을 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등장한 게 지금 3기 신도시 아닙니까? 땅값이 매우 싸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폭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과천, 과천지구, 교산, 하남, 교산지구, 계양, 테크노밸리, 창릉지구,
왕숙지구 하고 다 알고 있는데도 얼려버렸으니까 못 가는 거죠. 아, 지금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거기서 투기 행위는 못하고 땅은 살 수 있는 거죠. 투기 행위,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라든지 나무를 심어서 보상금을 늘리는 행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구역을 지정한 후 그 다음에 이렇게 선구역 후 계획이 등장하는 거예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습 발표하는. 그래서 구역 계획, 원래는 계획 나오고 구역 나오는데 투기를 차단해서 구역 계획이 나오기도 하더라. 자, 이제 도시개발 구역까지 나오니까 이 동네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사업을 하죠. 그걸 뭐라고 해요? 조합. 여기 조합은요, 회사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면적의 얼마 이상의 동의죠? 3분의 2, 총수의 얼마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합 설립할 때 토지소유자 몇 인 이상이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됐어요. 인가 받으면 조합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가 받고 법인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죠. 며칠 내 등기요? 30일 내. 해서 이제 조합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도시개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조합이 사업 못하면 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제안받아서 요청하니까 자, 이렇게 선 개발계획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야 구역이 지정돼야 이 동네 토지소유자가 나와서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에는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전체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이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오죠? 이렇게 실시계획이 나오는 거죠. 실시계획. 건축계획. 도면, 자금, 기간이 첨부되죠. 근데 무서운 게 여기죠. 요 실시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지구단위 계획까지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 된 날 다음 날 실효. 이렇게 했듯이 이렇게 개발구역 나오고 실시계획 나온 데까지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 된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해제. 3년 된 날 다음 날. 실시계획이 이렇게 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까지 3년. 6개까지.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 된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없애버립니다. 3년 됐나요?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 땡이 나와요. 땡.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실시계획 내용이었습니다. 시행자가 도면 자금 기간을 첨부해서 이렇게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들어가는 거예요. 땅 뺏기, 수용 사용, 땅 따먹기, 환지, 짬뽕, 혼용 해서 공급하면 되는데,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요 땅을 도시개발 사업 통해서 이렇게 규격화시켜서 공급하는데, 그러면 집가상승률이 역대 9.3배라 그랬어요. 사업 전과 사업 후의 집가상승률이. 근데 수용 사용 방식은 다 빼앗아서 공급을 시행자가 집단화시켜서 개발한 다음에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해요.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최고가 매수인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제일 비싸게 쓴 친구에게. 그 수용 사용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요 비싼 땅을 내가 다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고, 장점은요, 자,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보상금 책정하는데 시끄럽죠? 보상금이 책정되고 나면은 보상금만 지급하면 이거 모두 시행자 땅이 돼요. 집단화 돼요. 전체가 다 시행자 거니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그래서 이게 초기 자금이 좀 많이 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위 보장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매우 신속하게 되는 거고, 보상금만 책정되면 끝이라. 환지 방식은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게 환지예요. 그러니까 지위 보장은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공사 기간이 장기예요. 속 시끄러워요. 서로 요 좋은 땅 가지려고 싸우다 보니까 속 시끄러워서 기간이 매우 장기입니다. 대신 여기는 또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요. 초기 비용이. 왜? 보상금 지급 안 하니까. 혼용은 도를 섞어서 하는 거.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거의 97%가 환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건설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땅을 빼앗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수용 사용 방식의 사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택지를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수용 사용 방식인데 수용권을 만들어줘야 되죠. 시행자가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못합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만 하니까. 시행자가 수용 사용하는데 이때 민간 시행자들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권을 주고, 수용권을 인정받으려면 세부 목록고시가 있어야 되고, 그럼 사업인정고시 의제되면서 수용권이 주어지고, 이렇게. 수용해서 사업할 때 지역주민,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해요. 지휘보장이 안 되니까. 자, 기억나요? 배 깔고 누워요. 하늘 보고 찔러. 우리는 원한다. 무엇을? 토지 상환 채권을. 여러분이 원할 때 발행합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자, 매수대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발행합니다. 국가도 지자체도 다 발행할 수 있는데 여기도 민간 시행자들은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발행 규모는 조성해서 분양할 토지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2분의 1과 사업 시행할 때 원형지의 3분의 1을 조심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이율 결정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이발은 토요일 날 합니다. 상환이니까 돌려받을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김영입니다. 채권이니까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사채만 양도 안 돼.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편해지는 거죠. 자, 해서 이제 사업 들어와서 공사 완료해서 공급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원형지, 도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요렇게 규격화 시키고 여기는 그대로 놓고 개발했죠. 그래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저가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진 기억나세요? 영등포 타임스퀘어 건물? 예. 원형지 개발. 영등포 타임스퀘어 건물이 제1호죠. 최근 신문기사에 영등포 타임스퀘어 건물 사진 딱 나왔던데, 우리 수업 시간에 띄워줬던 그 화면 그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 사람들이 너무 없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가의 상권들이 다 죽어간다.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다는 표현을 주려고 텅 비어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 텅 비어있는 사진인지 만들 때 사진인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3분의 1 원형지, 조화롭고 창의적인 자연 친화적이고 복합적 입체적 건축을 해봐라 라고 나온 겁니다. 원형지 공급을 여기서 공부하고,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세자 3분의 1. 그 다음에 공사 완료해서 준공검사 받고 공고하고 공급. 공급은 경쟁 입찰인데, 자, 이러면 우리 지휘보장이 안 되니까 누워서 하늘 보고 찔렀죠? 토지 상환 채권. 그럼 우리가 원할 때 발행한 것을 수의계약. 또, 자, 토요일 날 8시 45분에 로또 추첨하는 방법도 있었나요? 단독주택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나 공공택지 공장 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당구 공했던 거. 네, 여기까지가 수용 사용 방식이었고, 이제 환지 방식 설명합니다. 환지 방식은, 자, 요 삐뚤삐뚤한 땅에 대해서 먼저 요렇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가가 9.3배가 상승되니까 우리한테 9.3배 이익을 다 주지 않고 토지로 부담을 지었죠. 그걸 뭐라 그랬죠? 토지 부담률 그랬어요. 5자니까 50% 초과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내 땅 뺏기는 비율이 토지 부담률이죠.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의 사업은 이렇게, 자, 갑에게, 을에게
병의 땅이면 환지계를 수립해서 갑에게, 을에게, 병에게 이렇게 땅을 돌려주는 환지 처분을 하는 거죠. 요 땅을 요렇게 환지 처분을 해줍니다.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된다 그랬어요. 기속적 행정처분이다. 그대로 환지를 해주도록. 그때 땅을 그대로 준다. 일정 부분 줄여서 준다. 줄여서 주더라. 환지는 기본적으로 제자리 환지를 원칙이라 그랬어요. 근데 환지계획에서 환지처분까지 너무 장기라서 여러분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미리 땅을 주는 것을 환지 예정지. 그러니까 갑이 여기로 갈 줄 아니까 이걸 을을 여기를 병을 여기로 이렇게 미리 줄 수 있다. 환지 예정지입니다.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죠. 그때 예정지로 채비지가 주어지면요. 채비지 차비지죠. 팔아서 차비로 써야 되니까 채비지는 사용도 되고 수익도 되고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팔 수도 있습니다. 환지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개개인에게 환지 처분을 해주는데 땅을 돌려주는데 너무 장기라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면 예정지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환지 처분해주면 다음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등기하고 청산. 청산금 기억나세요? 더우고 더러우면 이제 퉁치는 거. 그때 일괄징수, 일괄교부가 원칙이나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나요? 소, 오면 시효. 청산금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자는요? 2년. 이렇게 해서 환지 방식을 공부했어요. 그럼 둘이 섞여 있어요. 여기는 수용, 여기는 환지. 그게 혼용 짬뽕 방식. 그러니까 짬뽕 방식은 더 이상 설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 개발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요거 처리됐나요? 그러니까 도시 개발 사업의 기본 절차는 이렇다는 거죠. 개발계획자하고 실시계획자하고 사업에서 공급하면 끝입니다. 자, 요 땅을 개발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제안. 할까요? 제안받아서 요청하면 하거라 선계획. 어디서요? 후구역. 구역이 나오면 누가요? 조합 시행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넣으세요? 실시계획. 자, 이렇게 실시계획이 나오면 이제 사업하면 되는 거죠? 해서 공급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혼용 방식에 따라서 공급하는 거. 이게 도시개발법 전부 내용이란 거죠. 요 단어 처리됐나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절차는 자, 이렇게 여기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십시오라고 제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들어올까요? 요청 해서 선계획 후 구역이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 만들고 시행자 나오면 실시계획 작성해서 사업하고 해서 마지막 뭐가 될까요? 공급.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도시개발법은 이게 전부네요. 이렇게 해서 신도시를 만듭니다. 단어 의미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도시개발법 했으니까 잠깐 쉴게요. 그래서 또 도시정비법 다시 정리할게요.